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캐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또 왔습니다. 선임 변호사님 네. 참석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호변님이십니다. 네, 상하였습니다. 네, 저는 김변입니다. 이거 라이브인가요? 아, 죄송해요. 오디오 끊겨서. 라이브예요? 아니요. 라이브는 아니에요. 아니요. 편집 좀 잘해주세요. 아마 이건 들어갈 거예요. 라이브인가요? 아, 진짜. 네. 아,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상파가 아니고 뭐 케이블에서 몇 번 이렇게 시사 같은 거 중심으로 하는 거 몇 번 나가본 적은 있는데 그때 조금 나가다 잘렸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방송 주로 이제 그 정규 방송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첫 번째 적응하는 걸로 괜찮지 않아요? 아, 그냥 약간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주제는 뭘 준비해 주셨죠?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통 이거 명예훼손 돼요? 저거 명예훼손, 이거 명예훼손이야. 뭐 맞아. 이거 명예훼손이야. 너 고소, 너 이런 고소할 거.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명예훼손. 그 사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 명예훼손의 영역에 상당히 여러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종류가? 그 종류들을 좀 나눠보고 그 종류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죄가 되든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네, 이게 좋네요. 오늘의 주제. 기대됩니다. 요즘 약간 온라인 막 이런 네. 많이 거기서들 많이 활동을 하니까 거기 상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대처법도 우리가 차근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크게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맞아요. 종류가 대충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주로 요새는 많이 워낙에 많아.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네. 네. 온상입니다. 그냥 적응이 여러- 굉장히 빠르세요. 여러 혐오 표현들의 네네. 온상이고 여러 명예훼손적인 어떤 표현들의 어떤 허위 사실들 유포들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그리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네네. 진짜로 너무나 많은 SNS 혹은 인터넷상에서 각양각색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그 표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어떤 게 왕왕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조금 약간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특히 이런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게 그 표현이 어떤 죄에 해당되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해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일단은 크게 두 갈래 줄기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명예훼손, 네. 다른 하나는 모욕. 모욕.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잘라주시고요. 거기까지 나와도 그랬어. 그래서 그 명예훼손과 모욕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를 네. 알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곁다리로 혹시 정치 나가실 분들은 공직선거법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 나가실 분들. 분들. 근데 뉴스에서 작은 많이 세 보는 번째 거. 그렇죠. 요새 공직선거법이랑 아주 대표적인 거 있었죠. 이재명 이재명 그 네.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한 송치.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쟁점이었고 대법원에서 지금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했죠.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이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나중에 정치하시는 정치 꿈나무들 모시고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명예훼손, 네. 다른 하나는 모욕. 무슨 차이예요?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뭔가 명예훼손 하면은 내 명예로 훼손 당한 거? 네. 모욕감. 뭐 무슨 차이지? 자, 일단 명예훼손은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표현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게 앞에 허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허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있는데 어쨌든 사실에 대한 표현. 사실. 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바람을 폈다. 네. 바람을 폈다. A랑 B랑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다. 자극적인 예시를. 이래야지 조회수 올라가. 아닌가? 맞아. 예.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바람을 폈다 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 표현은 사실일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그냥 얘기를 한 걸까? 사실입니다.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아니다. 이게 어떤 그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통상 바람 폈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기존의 어떤 처벌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 명예훼손의 어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자, A라는 사람 저놈은 사기꾼이야 라고 했어요.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을 표현한 걸까? 네. 사기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얘가 진짜로 사기를 쳤어 라는 의도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얘가 그만큼 나쁜 놈이고 뭔가 정말 못됐고 이래서 내가 약간 모욕감을 주려고 욕하듯이 사기꾼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법률가로서 답변을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답 나왔어요. 끝! 오늘 방송 끝! 저도 할 얘기 없는데? 네, 흔들리는 눈빛과 불안한 이 답변과 편집 다시. 아이고 편집 아니, 편집 맞아요. 시간 좀 갈게요. 그러니까 사기를 자, 내가 정말 쳤으면 그 사실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사기꾼이라는 건 어쨌든 그래서 나쁜 그렇죠. 거지. 네. 애매하죠. 이 나쁜 자, 놈이란 느낌인가? 바람 폈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 전후의 맥락에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함께 포함시켰느냐 이게 진짜 어렵다. 이거에 따라서 이걸 사실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냥 사실과 다른 사실이 아닌 추상적 표현이냐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좀 앞뒤 맥락을 봐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A라는 놈은 사기꾼이다 라는 표현만 했어요. 실제 사례예요. 이 A라는 놈은 사기꾼이다 했을 때 이 사례는 모욕죄로 처벌이 됐어요. 앞뒤에 뭔가 없이 너무 그냥 네. 딱 그 말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기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쳤는지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재호한테 호변한테 내가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아니지 내가 사기꾼이 되면 안 되니까 너가 사기꾼아. 사기꾼이 해야지. 제가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이재호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재호 저 사람이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가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재호는 저한테 돈을 갖다가 꺼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재호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표현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이구나. 이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허위 사실이구나. 그거는 그 또 사실 앞에 허위 사실로 가는 거죠. 만약에 방금 같은 예시에서 실제로 이재호 변호사가 3천만 원을 빌려서 안 갚았어. 네. 그랬는데 그런 글을 썼어. 네. 이건 이제 사실 적시에 관한 그렇죠. 명예훼손이. 네,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 종류를 좀 일단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도 허위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죠? 이게 우리 법에 보면 이제 형법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이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이제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 특히 발달하니까 기존의 형법보다도 조금 더 이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뭐 처벌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로 조금 더 어떤 법의 체계를 갖다 만든 게 정보통신망법인데 다시 돌아서 형법이랑 정보통신망법에 둘 다 어쨌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인터넷상에 오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소 이런 부분 대리를 해보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요. 그게 조금 더 형량이 세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사실 판결 받는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법에 보면 첫 번째로 사실을 적시했느냐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느냐 이 두 가지로 법 체계를 나눠 가지고 그 두 개를 갖다 나눠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하냐 그러면 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을 썼느냐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썼느냐 허위의 사실을 썼느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썼냐.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썼느냐 아니면 진짜 뭐 사실이긴 한데 그런 표현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한테 썼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죠. 뭐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 어렵네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